자, 시간은 아주 잘 가네요. 자, 지금 기타 채권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우리가 앞에서 계정 암기했던 그 계정 그대로 나와 있죠? 예,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설명해 드렸던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을 갖다 보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또 이런 계정도 있더래요. 이게 뭐예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미수금인데 얘는 또 미수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얘가 미수 수익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자산 계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타 채권으로 배웠던 계정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미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수금하고 이름이 비스무리하게 닮아있는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느냐면 자산 선급금이 있고요. 선급금하고 또 모양이 비스무리한 선급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쓸까요? 예산은 미지급금. 자,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파트를 제가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산 파트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에 기타 채권의 두 가지 있죠. 미수금, 선급금. 근데 그 내용 용어하고 비슷한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 파트에는 기타 채권에 반대되는 개념은 기타 채무죠. 기타 채무에 미지급금, 선수금 이렇게 외웠던 거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녀석하고 모양이 비슷한 용어가 비슷한 요 항목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미수수익, 그다음에 틀렸다. 선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요. 지금 그 우리가 앞에 있었던 기타 채권에 대해서 미수금, 선급금이 있고 상대적인 계정인 기타 채무에서 부채 계정에서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내용이 상반적으로 있다는 건 배웠는데 지금 여기 안에 모양이 비슷한 애들이 나와 있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구분할 때 앞으로 약속이에요. 지금 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은 미수 수익 계정 또는
미지급 비용 계정, 그다음에 성급 비용 계정, 선수 수익 계정.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은요, 미수금이라는 계정하고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계정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은요, 똑같은 원리라면 미지급금에다가 그다음에 비용 이 계정이 합쳐진 용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합쳐진 용어일 경우에는 앞에 게 주인이에요. 앞에 게 주인이라는 뜻은 앞에 거 계정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수 수익 계정은 지금 계정의 정체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미수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자산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왜? 앞에 게 미수금이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민집에 글씨가 안 보여요? 좀 더 크게 해야 될까? 그냥 잠깐만 요 설명하고 나서 크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지금 미지급금과 비용 계정이 합쳐져서 미지급 비용이란 용어로 써 있는데, 끝에 수익과 비용이 써 있다고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정을 잘 구분하는지 못하는지 끝에 수익, 비용 아주 명확하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수익, 비용 계정하고 섞어놓고서는 성격이 다른 거 찾으라 그래요. 근데 얘는 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다면 밑에 있는 성급 비용은 자산이겠습니까? 부채겠습니까? 자본이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성급금하고 비용이란 용어가 합쳐진 거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성급 비용은 선수 수익은 성급 비용은 여기 선급금이라는 계정하고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계정이 합쳐진 것이고요. 얘는 선수금이라는 계정하고 수익이라는 계정이 합쳐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계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계정의 성격은. 그럼 얘는 성급비용은 성급금이 자산이니까 얘도 자산 계정. 그다음에 선수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선수 수익도 부채 계정.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 그 다음에 얘는 부채 계정. 그 다음에 성급, 얘는 자산 계정. 그 다음에 얘는 부채 계정. 이렇게 기억들 하시라고요. 물론 밑에 여기 제가 또 써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네 가지 계정을 구분할 때에는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을 잘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끝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들어갔다고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잘 보여요? 뭐 하나 줄이면 요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합시다. 얘를 크게 하면 제가 글씨 쓸만한 자리가 좀 없어져가지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렸던 요 계정의 구분은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말로 할게요. 어떤 경우에 미수금이라고 쓰고 어떤 경우에 미수수익이라고 쓰느냐, 사실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별반 차이점은 없어요. 만약에 미수수익이라고 안 쓰고 미수금이라고 쓰면 틀려요? 아니요. 실무에서 그냥 미수금이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 똑같이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건 회계를 배운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답니다. 처음에 미수금이라는 거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10만원 받을 게 있다면 우린 얘를 미수금 이렇게 쓰죠. 그럼 팔았을 때 증빙서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다고 등등 거래를 했던 증빙서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미수금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배웠던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이 시작되게 되면 시산표 갖고 먼저 이상이 있는지 1년 동안 그 기록했던 거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정리사항 또는 결산 수정분계 이거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총기정원장까지 계속 기록하다가 결산을 시작하게 되면 결산 예비 절차에서 우리 수정전 시산표 작성해서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를 해요? 결산 정리사항, 결산 수정분계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각각의 계정들을 강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계정들 배울 때마다 제가 12월 31일 날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기말 정리 사항들이에요.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어저께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잔액을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대손 추정한다 그랬었죠. 대손 추정 며칠 날짜로 우리 기입했었어요. 12월 31일 날 했었죠. 그것도 바로 이렇게 기말 정리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손 추정하는 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대손 추정할 때 증빙서류가 있는 거래요? 증빙서류가 없는 거래요? 이 기말 정리 사항의 특징은요.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결산할 때 회계 담당자들이 자기가 맡은 계정들을 그 하나하나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기말 정리사항 또는 결산 수정분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제가 여기서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수수익이라든지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라든지 선수수익이란 이런 용어를 언제 사용한다고요?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계할 때 회계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계정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계정을 사용할 때는 증빙서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들이 그걸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선수금 이 계정들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것들인 거에 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산 때 사용해야 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손수익 이러한 계정은 언제만 사용한다? 결산 때에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계정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결산할 때 결산 정리사항, 결산 수정분계할 때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는 계정들이다. 그러면 미수금과 선급금,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구분하시겠죠. 실무적으로는 그냥 섞어서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는 얘가 기말에 회계 담당자가 결산을 수정분계를 해준 것인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것인지 이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계정을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기말정리사항이라든지 결산 수정분계는 얘는 100%다 어디에서 연결된 계정이냐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즉 손익계산서에 우리 계정을 갖다가 정리할 때 쓰는 계정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손익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냥 계정에 대한 소개합니다. 앞으로 여기 손익의 이연 그러면 선급비용 그다음에 선수수익 두 가지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손익의 이연 그러면은 선급비용 그다음에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 그러면은 미수수익 또는 미지급 비용을 뜻하는 그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손익의 이연은 그 거래 자체가 선불거래예요. 무슨 거래요?
선불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는 것은 얘는 후불거래예요. 후불거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란 뜻이죠. 이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아는 용어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했던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보시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손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손익 나왔죠. 여기 손의 손자는 비용이란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익은요, 수익이란 뜻이에요. 수익이나 비용을 이연한다 이런 뜻은 이 이자는 다를 이자, 서로 다른 연도가 다르게 구분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럼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키라는 말은 지금 이 거래 상황에서는 수익이 됐든지 비용이 됐든지 올해 것과 내년 게 합쳐서 있는 거니까 올해는 올해 거, 내년은 내년 거, 이거 나누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손익이 이연의 뜻이.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밑에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0월 1일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은 화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창고, 상품이 있으면, 제품이 있으면 보관하는 창고가 있겠죠. 거기 화재 나면 안 되니까 대부분 화재보험에 다들 가입한단 말이죠. 어떤 회사는 가입하고 어떤 회사는 가입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가입들 해요. 또는 대부분 회사라고 얘기하면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있겠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차 뭐 여러 대 있으면 그 차들의 보험 가입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인데 날짜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이러한 기록을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겠죠. 실무에서 반드시 벌어질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래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기말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회계 처리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대략 난감하지 않겠죠. 자, 봐요. 지금 제가 여기 가입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10월 1일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제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보험 우선 내용만 읽어 볼게요.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1년치래요.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나눠 보자는 얘기죠. 여기 가입한 날짜 10월 1일, 그다음에 중간에 결산일 12월 31일, 그다음에 만기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요. 날짜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 볼게요. 여기는 10월 1일, 여기는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는 1년이 되려면 9월 30일이 만기가 되겠죠? 보험에 대한 거. 자, 근데 보험료 지금 여기 10월 1일 날 120만 원을 지금 보험료로 납부했다면은 한 달에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 꼴이죠? 10만 원이 되는 꼴이죠. 자, 얘를 보통예금으로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얘기하고서는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이체했으니까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회계 처리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전 결산때가 됐어요. 결산때가 됐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험료 있잖아요. 이 보험료에는 올해 보험료도 있고 내년 보험료도 있죠. 그죠? 올해 보험료는 얼마예요? 올해 보험료로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보험료 아무 짓도 안 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0만 원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보험료 안에는 내년 것도 있는데 얘가 손익계산서에 120만 원이 다 들어가 버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여기 보험료라는 비용 중에서
올해 거의 보험료와 내년 거의 보험료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몇 달이에요? 여기 지금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이 문제가 앞으로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촌스럽겠지만 개월수, 월수 반드시 손가락으로 세서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갖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치예요? 3개월치. 그러면 올해 보험료라는 비용으로는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30만 원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이요? 이거 내년 거 보험료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상식으로만 봐도 아 이렇게 되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그 거래 판료서 배우실 때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자기 자리니까 1년 동안 발생하다가 소멸시킬 때 어떻게 소멸시켰죠? 반대쪽으로 쓰면 소멸시키었었죠. 근데 지금 얘는 결산이 아니라 기말 정리상하는 상황이죠. 본 절차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여러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고요? 보험료 120만 원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3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소멸시켜야 돼요. 올해 게 아니니까. 그럼 소멸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소멸시키면 돼요? 뭘 어떻게 소멸시키면 돼요? 반대로 보내면 없어진다면서. 그죠? 이 120만 원 중에서요. 지금 보험료 이 90만 원만큼을 소멸시켜야 되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자동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차익은 얼마만 남았어요? 30만 원만 남았죠. 그게 올해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용 소멸시키는 방법 되게 간단하네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소멸시키는 거야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면 수익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죠. 그러면 소멸시킬 때는 차변에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얘가 결산의 본 절차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소멸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올해 것만, 올해 거와 내년 거를 구분해서 올해 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안 해줘요. 얘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낸 이 보험료 90만 원 뺐죠. 소멸시켰는데 이 금액은 내년 거 지금 미리 낸 거죠. 보험료 미리 내년 거 낸 거잖아요. 그러면 돈 우리 미리 주는 거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선급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근데 선급금인데 얘는 지금 비용을 선급한 거예요? 수익을 선급한 거예요? 비용을 먼저 준 거죠. 그래서 선급비용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지금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르면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로 낸 거죠. 이렇게 선불로 냈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이거 접하실 때는요. 얘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선불인지 후불인지 얘부터 판단합니다. 이건 그냥 문제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선불이면 선자 들어간 계정 2개밖에 못 써요. 뭐라고 쓴다? 선급 비용 아니면 선수 수익 2가지 계정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 됐어요? 다시 선불이면 계정 뭐뭐밖에 못 쓴다고요? 선급 비용이나 또는 선수 수익 요 계정 2개밖에 못 쓴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말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험료를 냈다고 했으니까 얘는 선불이죠. 그러면 얘는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이든지 2가지 계정 중에 하나밖에 못 쓰겠구나. 됐어요? 자, 근데 지금 비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험료라고 하는. 그러면 얘는 선급 비용이겠구나. 찾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선급 비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 못하면 이건 진짜 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급 비용 써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야겠네? 차변에 쓰고 대변에 보험료 그만큼 빼주면 돼요. 됐어요? 순서가. 자,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예를 갖다가 아주 쉽게 정리해서 쓰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수익 계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죠. 임대료 6개월분이에요.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료 6개월분 6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10월 1일 날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보통 예금 60만 원 들어왔겠죠. 대변에 임대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임대료라고 써있는 이 금액 60만원은 올해 거 30만원, 내년 거 30만원 한꺼번에 다 받아 놓은 거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30만원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임대료 중에서 지금 내년 거에 해당되는 거 우리 손익계산서에 30만원만 들어가야 되니까 30만원은 소멸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소멸시켜요?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임대료 3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 30만원 얘는 내년 거 미리 받아둔 거죠. 미리 받아둔 돈 뭐라고 쓰기로 했죠? 우리 선수금 쓰기로 했었죠. 선수금인데 얘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지금 우리 수익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라는 수익.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성급 수익, 그다음에 선수 비용 이런 용어는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돈을 갖다가 내가 주는 이유는 내가 비용 뭔가 줄 거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요 돈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급 비용, 선수 수익 이 계정을 이렇게 두 가지 예로 설명을 지금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틀렸어요. 예 할 때마다 자꾸 카피를 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계정을 기준으로 지금 두 가지 손익의 이연이라는 항목을 설명을 두 개 해드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서 써놓은 손익의 예상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손익의 예상은 후불이라고 그랬죠.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정기 예금에 가입했대요. 그 다음에 그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는 1년분 이자는 만기에 120만원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정기 예금에 가입했을 때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건 뭐 별 문제 아니고 별도의 문제잖아요. 이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받은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아까 써놨던 것처럼 또 똑같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가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은 9월 30일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자를 갖다가 받을 때는 언제를 받겠어요? 이때 9월 30일이 만기가 되면은 120만원 이렇게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 받기 이전에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고 그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두 개로 나누어 놓는다는 얘기죠. 10월 1일 날 예금에 가입했으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 30만 원이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긴 거죠. 그렇지만 돈은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9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는 올해 게 아니라 내년에 발생할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손익의 예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거는 필요가 없어요. 올해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올해 것만 기록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3개월이란 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30만 원 이자 수익을 갖다가 발생했다고 기록을 해준단 말이죠. 자, 지난번에 제가 발생주의라는 용어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이런 얘기 잠깐 했었지만은, 자 보세요. 만약에 현금주의로 하게 된다면 12월 31일 날 이자 못 받았는데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언제 기록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년이 2020년도였다고 치면 2020년 며칠 9월 30일이 돼서야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현금 1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그때서야 이자 수익 12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 재무회계는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고 발생주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12월 31일 날 2019년이라고 가정하고요. 2019년 12월 31일 날 지금은 우리가 돈 받지는 못했지만 차변에 돈을 아직 못 받은 거 미수금이죠. 미수 수익으로 못 받은 거니까, 수익을 못 받은 거니까 3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자가 발생했다고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30만원.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월일 개월수가 지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발생한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30만원이죠. 30만원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데, 월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개월수가 지나간 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는 줘야 될 게 있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손익의 예상이란 얘기예요. 구분되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어려워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돈 예금들을 안 해봐서? 보통 우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는 후불로 받아요, 선불로 받아요? 후불로 받죠. 그러면 1년 기간이니까 1년 뒤에 120만원 주겠대요. 땡이다. 돈 얼마나 많길래 이자가 120만원이 됩니까? 120만원 준다는데 우리는 지금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날 예금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우리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자 수익 받을 거 3개월치는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수익 쓰라고요. 이자 수익은 얼마야? 이자 수익은 대변 이상이니까 대변에다가 30만원 쓰고 차변에 돈 아직 못 받았다면서요. 그죠? 그 우리 예상하는 거잖아. 기정이는 뭐라고 써놨어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써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그걸 판단해서 기록해줘야 되니까 미수 수익이라고 쓴다고. 수익을 못 받은 거니까 아직.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려워? 아니면 얘기하기 싫어서? 입 닫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거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용어가 좀 낯설고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이 현금주의만 써봤지 이렇게 발생주의라는 거 익숙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은 거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몰라요. 나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익의 그 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12월 30일 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쓰고 차변에다가는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쓰라고요. 그럼 얘는 지금 읽어보니까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후불이잖아요. 손익의 예상, 즉 후불은 앞으로 이거 문제를 접하실 때 선불인지 후불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시라 했죠. 그럼 얘는 문제 읽으면서 얘는 후불이다. 그러면 기능 두 개밖에 못 써요. 뭐뭐?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두 개밖에 못 써요. 아시겠어요? 그냥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기능 4개가 다 나와요. 그러면
얘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계정 중에서 써야 될 거 말아야 될 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50%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선불, 후불, 즉 선자 들어가는 계정을 써야 되는지 밑자 들어가는 계정을 써야 되는지조차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50%의 확률에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선불, 후불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후불일 때에는 손익에 뭐라고 합니다? 예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머릿속에는 선불, 후불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있어 보이게 회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이런 말 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손익의 이연 예상 쓰면은 뭐 이 말 고기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회계를 배웠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힘든 사람 하나 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태껏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런 기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요 주구장창만 계속 연습하세요. 선수 수입에서요. 네. 임대료는 제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부채 받았는데 내놓고 미리 받았잖아요. 나 나갈래요? 그럼 돌려줘야 될걸? 그냥 먹지? 안 줘? 왜 부친지 알겠어요? 올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내 것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발생한 게 아니라 내년 거 미리 받아줬다면 그 사람 중간에 나가겠다는 돈 돌려줘야 되잖아. 빚진 거잖아. 빚쟁이.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내가 당연히 내야 될 걸 냈는데 왜 자산을 쓰지? 나중에 아직 기간이 경과 안 했잖아요. 보험료에 대한 거, 그죠? 저기 심심하면 궁금하면 보험에 한번 가입해 보시고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해약해 보세요. 더 주나하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부채죠. 내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자산의 정의가 뭐였었어요? 언제든지 돈 들어올 수 있는 미래 경제적 수익이 유입되는 거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용감하게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 그리고 인정 관련된 문제 처음에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첫 번째 뭐부터 구분한다. 선불인지 후불인지 구분한다. 선불일 때는 이 있어 보이는 용어로 뭐라고 씁니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후불이라고 하면 손익의 예상이라고 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선불일 때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선자 들어가는 게 두 개밖에 못 씁니다.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밖에 못 써요. 근데 그 문제에서 보험료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급 비용 써야겠구나. 만약에 임대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선수 수익 써야겠구나. 이건 그 생각만 해도 계정들을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 믿거나 말거나 회계 배우신 분들이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소영씨 안 어려웠어요? 처음에 어려웠대요. 지금 이해돼요? 아니 내 거 설명 들은 거 말고 나 만나기 전에 과거사.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정리를 잘 해보셔도 말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답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것만 먼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기 처리할 때는 손익의 이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릴 때 손익의 이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 발생한 그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걔를 떼고 이렇게 하고 했었죠. 근데 손익의 예상은 그게 필요 없어. 올해 것만 예상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 올해 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원? 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손익의 예상보다 손익의 이연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죠.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더 많이 내겠다? 이연을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물어보는데 문제는 손익의 이연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한 거 보니까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얘까지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지만 실무에 가면 이거 물어보면은 꾸사리 먹기 식사일 거고 눈물 쏙 뺄 거예요 아마. 왜? 갚여주지도 않으면서 거시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익혀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가 남았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미지급 비용도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다시 쓸게요. 여기 써놨기 때문에. 자, 임차료 30만 원. 30만 원을 얘는 3개월치씩 한 번씩 분기마다 내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치죠. 근데 대부분은 임차료는 마지막 날 내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보통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10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꼴이죠. 3개월치 지급하는 날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3개월이 지나고 매달 그 다음 달 5일날 입금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지금 매장을 빌려서 사용했죠. 임차료 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죠. 그죠? 근데 12월 30일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12월 30일 현재는 돈 안 줬잖아. 그러면 손불이에요? 후불이에요? 돈 아직 안 줬잖아. 후불이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은 뭐만 쓸 수 있다?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임차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돈 아직 안 준 거?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임차료 내야 되는 금액은 지금 얼마 있는데 임차료에 임차료 30만 원 줘야 될 거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뭐라고 씁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고 됐어요? 이게 손익의 이상이라고요. 됐어요? 있는지 안 되는지 노란 깍지가 이게 이해 못했으면 노란 깍지 하나 붙여주세요. 경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앞으로 많은 자격 시험들을 준비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출제 확률이요? 100%예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회계 관련된 문제에서 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회계는 문제는 당연히 기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필라이트 이거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해놓고서 이렇게 여기서도 쓰면서 하려고 샀거든요. 사용할 줄 몰라. 조만간에 분양할 거예요. 필라이트 이렇게 꽂아놓고 저도 여기서 해서 다 녹음이 될 거잖아요. 소리 안 들리면 그건 저기 지탄 아니에요. 마이크가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설명해 드렸던 발생주의, 현금주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또 한 번 복습이 됐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정리 여기부터 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표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별표 원래 5개짜리가 모여서 하나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자, 여기 계정의 예까지 보시게 되면 선불일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다. 손익의 이연이라고 그러면 계정은 2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쓰죠. 선급비용을 쓰든지 선수 수익을 써야 돼요. 선급비용 계정은 자산 계정이고 선수 수익 계정은 부채 계정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선급비용의 예는 보험료다. 보험료는 대부분 선불로 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먼저 받는 경우 있죠. 이걸 갖다가 선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난번에 우리 대학교 개강하기 전에 원룸 하나 얻어줬는데 거기 보증금이 없어요. 원룸에. 그 대신 10개월치 다 선불로 내야 돼. 이런 경우는 여기 그 방을 원룸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예를 갖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후불이다. 후불이다 그러면 얘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후불일 경우에는 계정 2개밖에 못 쓴다 그랬죠? 돈 아직 주고받고 하지 않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계정 써야 된다. 여기 미수 수익의 대표적인 계정은 이자 수익이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대표적인 계정은 임차료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쭉 다 설명을 해놨죠. 되셨나요? 이거 지금 제가 파일 다 보내드렸죠. 거기 파일들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모품이란 계정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써져 있어서 복잡해 보시나요? 이거 지금 써 있는 것들? 안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말로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이 소모품은 계정이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도 있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도 있어요. 이 소모품은요, 재고 자산에 속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 원리를 배우실 때는 대부분 소모품 B, 비용 계정으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재고 자산에 있는 계정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기억하시라고 써놔 드려 볼게요. 재고 자산은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린 재고 자산이라 그랬어요. 재고 자산에 있는 대표적인 것은 상품이고요. 또는 제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저장품, 이렇게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소모품. 소모품도 있는데 이 소모품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회계 배우는 목적상으로는, 교육 목적상으로는 여러 가지 계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모품 B 또는 소모품이라는 계정으로 쓸 거예요. 여기 소모품에 해당되는 게 회사에서는요, 사무용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산용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탕비용품, 이런 것들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는 사무용품이 됐던, 전산용품이 됐던, 그 다음에 탕비용품이 됐던, 얘네들 다 깡그리 뭐라고 쓰자고요? 소모품이라고 쓰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러한 소모품을 우리가 처음에 취득할 때, 살 때 말이에요. 이런 항목들을 살 때 처음에 기록할 때 이렇게 비용으로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쓰면은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비용처리법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소모품 10만원어치를 구입했대요. 그런데 얘를 사용하고 보니까 지금 기말 현재 소모품이 얼마큼 남아있대요? 3만원 남아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 소모품을 사면서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다 지금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2월 31일 기말 현재 담당자가 아무 처리도 안 해주면 여기 소모품 B라고 하는 10만원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얘 다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현재 3만원 남아있다면서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겠어요? 7만원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근데 10만원 기록돼 있어.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얘 3만원만큼은 어떻게 줘야 돼요? 소멸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 이렇게 소모품비 3만원을 갖다가 빼주게 되면 소멸되죠. 아까 우리 배웠던 손익의 이현하고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3만원 소모품 남아있다 그러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소모품 자산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산 여기다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됐나요? 이게 비용 처리법이에요. 왜? 비용 처리했을 때 이 비용은 10만원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되죠. 3만원어치 남았다고 했으니까 3만원만큼은 비용을 소멸시켜주고 남아있는 자산은 소모품이라고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자산처리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번에는 얘 뭐라고 썼어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썼었죠.
그러면 처음에 10월 1일 날 소모품을 샀을 때 10만 원어치 이렇게 자산으로 소모품 하나도 쓰지 않았으니까 10만 원어치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가보니까 소모품 자산으로 10만 원어치 있었는데 얼만큼이 줄어들었어요. 3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7만 원어치는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은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감소시켜줘야 되죠. 얼마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모품 사용한 자산을 7만 원만큼 이렇게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썼으니까 뭘로 처리해 준다? 소모품 B라고는 이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쓴 것만큼은 비용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소모품 B 비용 처리법이 됐던 자산 처리법이 됐던 올해 사용할 비용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법을 했으면 여기 소모품 B라고 했던 요거 3만 원 해서 비용을 얼마를 맞춰줘야 돼요? 7만 원 맞춰줘야 되죠. 그죠? 자산 처리법일 경우는 자산 처리법은 지금 여기 비용인 게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쓴 것만큼은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럼 10만 원 비용 처리. 그러니까 여기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7만 원 나오고 이렇게 처리해도 소모품비 10만 원 비용이 자료로 딱 남고. 그죠?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는 자산 처리법이라는 용어, 비용 처리법이라는 용어로 자 다음 이런 거래를 보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 처리법이다, 비용 처리법이다 그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겠죠. 결과는 똑같지만 분계는 달라져요. 그죠? 자산 처리법으로 했을 때, 비용 처리법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 처리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자산 처리법으로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비용 처리법이다, 자산 처리법이다 이 용어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건 뭐냐면 비교. 여기서 자산 처리법, 비용 처리법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회계 2급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회계 1급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조금 전에 그 보험료 있었죠. 이 보험료도 문제에서 똑같이 얘처럼 활용을 해요. 비용 처리법이 있고 똑같이 자산 처리법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 보험료를 갖다가 아까 120만 원 지금 10월 1일 날 똑같아요. 이제는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는 그 상황이에요. 날짜는 10월 1일. 근데 문제에서 얘를 갖다가 우선 비용 처리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 처리법이면은 우선 10월 1일 날부터 한번 분계를 해봐야 되겠죠.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비용 처리법은 보험료라고 쓰면 되죠. 그다음에 금액은 120만 원 냈겠죠. 자, 대변에 현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1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여기 너무 칸이 작다. 차변에다가는 성급비용 써야 되죠. 성급비용 내년 거 얼마 먼저 냈어요? 90만 원.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대변에 보험료 손익계산서 120만 원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90만 원 빼줘야 되죠.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빼주라고요. 이게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 별다른 거 있다 그랬나요? 비용처리법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얘가 비용처리법이에요. 됐어요? 뭔 말인지? 민지씨 안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됐나? 너무 어려워? 듣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지는 않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은 다 해볼게요. 자, 이번엔 자산처리법이에요. 자, 자산처리법은 지금 요거만 잘 들어두면은 어렵지 않아요. 반복할 거니까. 자산처리법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계정에서 자산이 여기 선급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선급비용이라고 120만원 이렇게 써주고요. 뭐 대변에다가는 얘도 현금으로 냈다고 치자고요. 현금 120만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지금 얘도 선급비용이 지금 자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기간이 1일도 경과 안 했기 때문에 걔를 비용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12월 31일이 됐을 때 선급비용이라는 그 기간, 기록해놨던 그 기간이 몇 개월 지나가게 돼요? 3개월 지났죠. 그러면 그건 경과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험료 다 소멸하죠.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은. 그럼 선급비용을 그만큼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대변에다 뭐라고 써줘야 돼요? 선급비용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기간이 지났으니까 대변에 선급비용 얼마를 빼줘야 된다. 3개월치 지났으니까 자산은 이만큼 빼주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면 됐습니까? 여기 비용 계정이 없잖아요. 자산이 그만큼 사용됐으면 사용된 만큼은 비용을 해줘야 되죠. 여기다 그제서야 보험료 얼마? 30만원 이렇게 해주는 게 자산처리법이에요. 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면 얘가 자산처리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얘가 비용처리법이 되는 거랍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하고 소모품 이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봐요. 소모품은 기간의 개념이 없죠. 그런데 보험료는 기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 그것만 다르지. 여기 소모품비를 똑같이 지금 보험료로 비교해서 설명해 준다면 얘 뭐라고 쓰면 돼요? 보험료라고 하는 기정 비용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빼주는 거 소모품비, 여기 보험료 빼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고 쓴 자산은 여기 보험료의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즉 소모품 계정하고 여기 보험료 계정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다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소모품 자산처리법이요? 자산처리법은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선급 비용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주는 것도 똑같이 선급 비용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거 여기다 그만큼을 뭘로 처리해요?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표정들이 너무 쉽다는 표정인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연습했던 거는 오늘 차근차근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연습할 시간도 이따가 드리긴 하겠지만은 아까 컴퓨터 하는 그 숙제 거리보다 오늘은 얘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문제 이따가 한두 개 더 풀어보시고 여러분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되셨나요? 자, 일단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채권 중에서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라는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우선 가지급금이요. 여기 우리가 선자 계정 들어가는 거하고 밑자 들어가는 계정은 여러 번 써봤죠. 선자는 선불,
돈 먼저 주거나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미자는요, 아직 돈 주거나 받지 않았을 때. 후불 개념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가짜가 들어간 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선 가처분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들 많이 있는데, 진짜로 벌어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가결선서란 말 들었었죠. 완성된 거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완성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즉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가지급금은 지급, 돈을 지급은 했어요. 그런데 임시로 지급한 거예요. 우리 보통 회계에서 기록할 때는 증빙서류 있어야지 기록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얘는 우리 직원들이 회사와 업무 관련해서 출장 갔을 때 출장비를 갖다 지급하는 거예요. 출장비를 지급할 때 지금 거래처 방문해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3박 4일로 거래처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우선 숙박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식대, 먹을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교통비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돈을 쓰려면 출장 갈 때 직원들이 자기 돈을 쓰나요? 회사에서 돈 받아갖고 쓰나요? 그래야겠죠.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회계부서는 원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증. 출장도 가기 전에 영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돈 쓰고 영수증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그걸 정산한다. 그래서 출장 갈 때는 영수증이 아직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돈을 지급은 해야 돼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쓴다?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지급금. 자, 50만 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하고요. 예, 현금으로 바로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출장 갔다 와서 영수증하고 이거 돈 어떻게 썼는지 가르쳐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장 가서 돈을 갖다가 숙박비도 쓰고, 그다음에 식대도 쓰고, 교통비도 쓰고 등등 했어요. 근데 거기서 쓴 비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얘를 가지급 정산이라 하는데, 출장 갔던 직원이 돌아와서 영수증하고 돈 등등 하겠죠. 그래서 50만 원 가져간 것 중에서 식대하고 숙박비하고 쓴 거 총 45만 원이래요. 그러면 출장 가서 쓰고 돈 영수증 가져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걔를 다 어떤 계정으로 쓰냐면 여비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여비 교통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 이게 이렇게 하는 걸 가지급 정산이라 그러는데, 출장 갔다 와서 여러분이 가지급 정산해 줄 때는 반드시 가져갔던, 우리가 내줬던 가지급금 100% 먼저 다 대변으로 없애주고 시작합니다. 기정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줬죠. 그러면 가지급금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잖아요. 출장 가지급 정산이라고 그러는데, 가지급 정산할 때는 1번이 무조건 여기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똑같은 금액 이렇게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단 1원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실무에서 정산할 때는 반드시 똑같은 금액으로 가지급금부터 다 빼놓고, 지금 여비교통비 얼마 발생했대요? 4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5만원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회계부서에 돈 돌려줬어요. 그럼 현금 얼마 들어갔을까요? 현금은 5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기 처리하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실제로 거래처에 가시게 되면 그 회사 담당자들이 거래처한테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만나서 우리가 쓰는 경우는 없나요?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접대비겠죠. 그죠? 여기 첫 번째로는 현금으로 이렇게 돈 들어온 것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 여비교통비 중에서 거래처하고 뭐 등등 먹은 거 있다, 접대비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접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급 정산 중에서 직원이 돈 쓴 거 다 여비교통비로 한계적으로 쓰는데, 접대비만큼은 나누어서 별도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대비 처리하는 것을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 종 쳤기 때문에 요거 저장해 놓고요.
오늘이 5월 1일. 자, 지금 출장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설명해 두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마무리, 기타 채권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